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축가 이규빈입니다. 예, 주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원찬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관계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시는데, 네, 저는 장기손사부의 추근호 수석이고요. 우리 유정훈 전임의 OJT 리더 겸 아빠. 전 2023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했고 올해 입사하신 신입사원이신 거예요? 유정훈 전임이라고 합니다. 사수시군요. 네. 직접 사수대. 네. 93년도에 입사하니까 우리 유정훈 전임하고 딱 30년 차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도에 지금 와 있는데요. 강화도로 건축 기행을 간다고 하시면은 딱 떠오르시는 뭔가 이미지나 장소가 있으실까요? 이제는 유배지다. 유배지. 역시 역사. 막상 강화도에서 이제 건축을 보겠다고 하면은 거기 무슨 건축이 있지?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강화도의 역사를 알면 대한민국 역사의 반을 아는 거다. 이 건축이라는 게 결국에는 역사의 어떤 밑바탕에서 남아있는 유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출발하겠습니다. 딱 답사하기 좋은 날씨죠? 답사하기. 여기가 저희 첫 번째 답사지 이제 강화, 성공의 강화 성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지어진 그리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최초의 한옥 성당. 상상하셨던 이미지랑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한옥 절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정면만 보면은 여기가 성당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가람배치라고 하는 한국의 사찰은 특유의 배치가 규칙이 있어요. 이 성당도 사실 종교는 다르지만 그런 가람배치를 거의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예배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본당 앞에 섰습니다. 보면 성전이라고 저 현판이 없으면 아예 성당으로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전면이 좁습니다. 성당은 보통 장방형, 긴 직사각형으로 생겼으면은 그 좁은 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긴 방향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절은 그렇지가 않죠. 불상을 모시면은 전면에서 넓게 봐야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예의 특성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가 90도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은 몇 칸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번 몇 칸인지 이렇게 하나씩 세보시겠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하나씩 세시면 됩니다. 10칸. 10칸입니다. 이 한옥은 흔히 생각하시는 성당의 어떤 길쭉한 평면 형태를 한옥으로 구현을 해야만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성당은 긴 평면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 성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보시면 공간 구조는 우리가 흔히 유럽에서 만나는 성당처럼 생겼는데 안에서 보시는 이런 목 가구 구조라든지 이런 대들보, 석가래 이런 것들은 다 한옥에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양식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2층에는 이렇게 유리창이 있어서 채광이 잘 되고 1층 문은 창호지 문인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층수로 치면은 2층 한옥인데 2층에는 바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 있는 요 가운데 높은 공간까지 2층 천장을 올려서 그 높이 차이만큼을 유리창으로 해서 채광이 되도록 좀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거고요. 이런 양식을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요. 높은 큰 공간을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둘러쌌던 형식을 이제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밖에서 아까 보셨던 측면으로 굉장히 긴 이유가 이 의례에 맞춰서 긴 평면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측면이 10칸이나 되는 한옥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국 사람들도 이 성당 보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문화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혹시? 와, 문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들어 열개문이라고 하는데 들어 열개문.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가지고 여기에 닫을 수 있는 문인데 이게 한옥이라는 건축의 특성이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아주 완벽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또 쉬다 가라. 절의 고요함, 네. 안정적인 감 이런 거하고 성당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념들하고 네. 같이 융합되는 거죠. 설계도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설계도 같은 게 없어서 네.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설계도 같은 게 없는 건 물론이고 이걸 지을 만한 기술력이 있는 인력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는 이런 양식의 공간을 본 사람도 없고 목수들 중에서 또 그거를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건축가의 역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신부님께서 구전으로 이렇게 해라, 뭐 그림을 그려가며 손짓 발짓 하면서 만드신 게 이렇게까지 완성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1930년 거의 뭐 100년 전 사진이 남아있네요. 1800년도 네. 99년. 그 시절의 신도들이니까 이 자리에 이 사진 속 분들이 앉아서 이제 계셨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 강화도 하면 제일 떠오르는 데가 딱 여기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네. 인스타 감성이 네. 풍부한. 건축 기행으로 사실 카페만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건축으로는 조양방직에서 어떤 또 이야기들이 있을지 한번 구석구석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한 700평 정도 규모로 당시 한국 최고 규모의 방직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정사각 모양 공장이 아니라 직사각형 긴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마치 이렇게 마을처럼 모여있는 그런 특색 있는 카페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네. 재밌는 공간이네 진짜. 여기 조양방직이 세워졌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직 공장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규모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이 금고 건물인데 금고를 두죠. 사무실에 가구 개념으로 두는데 여기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고가 하나의 건물로 존재할 정도로 왕성했던 벽 두께도 한번 보세요. 뭐 지금은 문은 없지만 이 문 틀만 가지고도 이제 규모를 상당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에도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층고가 2.3m니까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상당히 높은 천장이죠. 금괴로 가득 채우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가 메인 공장이 있던 자리고요. 바깥에도 물론 기존 공장의 흔적들이 있지만 안쪽에도 공장 건축이 가지는 그 특유의 공간 구성 같은 것들을 확인을 직접 지금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공간이 옛날 방직기를 놓고 직공들이 일을 했던 그 공장 본관동입니다. 기둥이나 상부에 있는 구조물이나 벽, 바닥 마감까지도 다 공장으로 사용되던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사용해서 카페로 만들었다고 해요. 채광이 되게 잘 돼서 네, 분위기가 되게 밝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저런 창을 고측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은 곳의 한쪽으로 측창을 뒀다고 해서 고측창인데 공장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왜 고측창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전기를 갖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 고측창들의 방향입니다. 이게 다 북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북측으로 두면 거의 일정한 균일한 조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밝고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을 만드는 요소로 바뀌어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층고도 높고 이런 게 좀 시원스러운 공간이다. 2층에 올라와서 보시니까 지붕이 훨씬 더 가까이 이제 잘 보이죠. 굉장히 쾌적하고 넓어 보입니다. 그렇죠. 좀 멋있기도 하고 좀 독특한 구조가 드러나죠.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트러스라고 하고 당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이제 일본식 트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형 지점으로 이어가지고 긴 경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트러스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 한강에 있는 교량들, 철골 트러스인 것이고 일반적인 자연 나무를 사용했으면은 이 정도의 긴 기둥 간격을 못 얻었을 텐데 여기는 트러스랑 이런 철물 부재들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공간과 이제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간격을 네, 간격을 넓힐 수 있어서 커다란 방직기가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커다란 기계를 놓기 위한 이 평면과 높이를 확보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직공들이 그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 때 아픔을 간직한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골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 건축에는 그런 공간의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픔의 공간이 네. 교류의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멋진 표현이신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과거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궁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로 치면은 이제 백업 서버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안전한 강화도에다가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이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책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형태를 장경각이라고 합니다. 외교장각은 원래 이제 왕실의 의례를 이제 그림과 글로 표현했었던 의궤를 보관하는 장소였고요. 왕실의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고, 단청이 굉장히 화려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붕의 형태는 이제 팔짝 지붕이라고 해서 주로 좀 위험 있거나 중요한 건물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물인지를 겉으로도 굉장히 드러내고 있는 건축인 거죠. 그 의궤라는 게 채색까지 한 모든 그림으로 왕실의 행사와 모든 전례를 기록한 어떤 조선 왕조의 유일무이한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만든 기록이면 이걸 보존하기 위한 건축도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현대로 치면은 약간 데이터 센터? 서버 데이터 센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바깥보다 조금 시원해진 걸 느끼시나요? 훨씬 시원합니다. 훨씬 시원. 네, 저희가 지금 밟고 올라선 이 부분이 대청이나 방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외교장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부분이 이제 이 실내 공간에 직사광선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바깥으로 차양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칸만큼을 외부로 내어준 거죠. 네. 실제 처마는 이것만 있는 건데 이렇게 2배 이상 처마가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만큼이 돼요. 그렇죠. 거의 사람 한 칸 정도. 이 위에 있는 창도 뭐 보안상의 이유로 문을 닫아 놓더라도 항상 바람이 와서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통풍실. 그렇죠. 이렇게 공간을 내어주더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가 이 안에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성당 그걸 보면서도 절인 줄 알았는데 성당이었네 이런 부분도 강화도를 많이 왔지만 좀 신선한 충격, 건축사님의 설명 그리고 건축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강추합니다. 오늘 가봤던 곳 중에서 그 외교장각이라는 곳이 미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그 위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보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다 보니까 뿌듯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